이것은 피부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결코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평생 해오던 제 의사 생활에 큰 파장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깨끗한 피부와 당당한 미소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이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들여받는 레이저 시술보다 지금 당장 부엌이나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흔한 재료들이 검버섯 제거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얼굴과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한숨 짓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흔한 검버섯이 사실은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정보들이 이제껏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값비싼 화장품 회사나 시술 장비를 파는 곳에서는 이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공개해도 될 것인가?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검버섯, 기미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승꽃이라 불리는 그 지긋지긋한 얼룩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기가 꺼려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검버섯의 공포에서 벗어나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값비싼 시술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그 모든 비밀과 실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강조하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앞으로 더 귀하고 놀라운 건강 비밀들을 파헤쳐 공개하는 데 정말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0여 년간 오직 피부 하나만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돌봐온 피부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제 나이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검버섯과 주름으로 고민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누구보다 고운 피부를 가졌던 아내의 손등과 얼굴에 하나둘씩 검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했을 때 피부과 의사인 저조차도 처음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좋다는 최신 레이저 치료를 몇 번이나 해줬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몇 달 뒤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검버섯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피부는 잘 고쳐주면서 왜 내 얼굴은 이 모양이냐며 한숨 짓던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피부 전문가로서의 제 자존심은 물론 남편으로서의 미안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검버섯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까지 샅샅이 뒤지며 그 원리와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연구 논문들뿐만 아니라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자료들까지 찾아 읽으며 해답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 몇 가지 놀라운 방법들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이제 하다 별걸 다 내 얼굴에 바르라는 거냐며 반신반의하던 아내였지만 믿을 수 없게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얼굴과 손등에서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여보, 이것 좀 봐요. 정말 옅어졌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단순히 검버섯이 사라진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준 것이었고 의사로서의 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많은 어르신들, 예를 들어 평생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햇볕에 그을려 손등이 거칠었던 이웃집 정순 할머니도 몇 년째 미간에 짙은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던 제 동료 최 원장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원장님,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예요? 그냥 살랍니다 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간곡히 권해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원장님, 이게 정말 내 손이 맞아요? 손님들이 요즘 손이 고와졌다고 난리예요. 덕분에 장사할 맛이 난다니까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모습, 또 평소에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제 동료 최 원장이 멋쩍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찾아와 박 원장, 자네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피부톤이 환해지는 것 같아. 신기하네. 어떤 원리인지 논문이라도 찾아봐야겠어요 라며 까칠하던 그가 머쓱하게 효과를 인정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책에 나오는 이론이나 뜬구름 잡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 50년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 가족과 환자들을 통해 직접 효과를 확인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들만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피부 고민 때문에 소중한 시간들을 우울하게 보내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자신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방법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간단해서 혹은 너무 흔해서 에게 겨우 이거였어?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진리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법입니다. 병원에서 값비싼 시술을 권하기 전에 왜 이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먼저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버섯 생기면 아이고, 이제 나도 늙었구나. 이건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하고 체년부터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검버섯은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지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그냥 미용적인 문제로만 가볍게 여기시지만 사실 검버섯은 오랫동안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특정 부위에 뭉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색소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재생 주기가 빨라서 이런 색소들이 자연스럽게 탈락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한번 생긴 색소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지거나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검버섯은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넓어지고 색깔도 짙어져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저는 특정 색소에만 반응하는 강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검버섯을 태우거나 잘게 부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한 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시술 후 붉어짐이나 딱지, 심지어 일시적으로 색소가 더 진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치료를 받아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세 재발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 아내처럼 말입니다. 애써 돈과 시간을 들여 치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또다시 검버섯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검버섯 제거 크림이나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바르면 검버섯이 싹 사라진다고 솔깃하게 광고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은 이미 생긴 검버섯을 없애기보다는 더 이상 짙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정도 피부톤 개선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광고에서처럼 검버섯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싼 돈만 쓰고 효과는 미미해서 실망하신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것들 속에 이 지긋지긋한 검버섯을 없애고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보물, 바로 바나나 껍질, 녹두, 그리고 시금치의 핵심 효능과 작용 원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나나 껍질입니다. 우리가 평생 음식물 쓰레기로만 여겼던 바나나 껍질, 그 안쪽 하얀 부분에는 놀랍게도 피부과에서 여드름이나 각질 치료에 사용하는 살리실산, 즉 BHA-베타 하이드록시산 성분이 천연 형태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살리실산이 바로 검버섯의 딱딱한 껍데기, 즉 죽은 각질 세포를 아주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때를 불려 밀어내듯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역시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생긴 검은 얼룩을 순환 지우개로 살살 지워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녹두의 과학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쌀뜨물로 세수하고 녹두를 갈아 얼굴에 바르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놀라운 과학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녹두는 100가지 독을 풀어주고 피부를 곱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귀한 성분으로 천연 비누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이 사포닌이 피부 깊숙한 곳에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내고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탈락시켜 검버섯이 자연스럽게 옅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은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고 칙칙해진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되돌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시금치의 힘, 바로 먹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르고 씻어내는 외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부터 검버섯을 막아내는 방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검버섯은 이미 생긴 것을 없애는 것보다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최고의 예방약이 바로 우리 밥상 위에 흔하게 올라오는 시금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금치의 초록색을 내는 엽록소와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피부를 늙고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인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말 그대로 먹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피부 세포가 자외선 공격을 받아 힘을 잃고 검은 색소를 만들어내기 전에 미리 영양분을 공급해서 튼튼한 방어벽을 쳐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좋은 천연 재료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몸에 좋다니까, 피부에 좋다니까 하고 무조건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정확한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바나나 껍질, 녹두, 그리고 시금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검버섯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터득한 비법들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법, 바나나 껍질, 이제 피부 보약이라 부르십시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껍질의 검은 반점, 우리가 슈가 스팟이라고 부르는 것이 송골송골 맺힌 바나나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해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바나나를 맛있게 드신 후에요. 그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5분에서 10분간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아주 살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문지르신 후에는 15분 정도 그대로 두셔서 바나나 껍질 속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박 원장의 특별 비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 물로 헹궈낸 다음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손바닥에 비벼서 검버섯 부위에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듯 발라보세요. 바나나 껍질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한 뒤에 천연 보습막을 한 번 더 씌워주는 이 방법은 검버섯 제거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저만의 특급 비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바나나 껍질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의 여린 살에 먼저 조금 발라보고 10분 정도 테스트를 해보신 후 아무런 자극이나 붉어짐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사용한 바나나 껍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자극을 주어 검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비법은 녹두팩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피부 보약의 지혜를 경험해 보세요. 준비물은 아주 고운 녹두가루 2큰술, 미지근한 우유 또는 생수 1큰술, 그리고 천연꿀 반 큰술입니다. 꿀은 보습 효과를 더해주니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녹두가루에 우유나 생수, 그리고 꿀을 넣고 걸쭉하게 잘 섞어주세요. 너무 묽거나 되지 않게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이나 손 등의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 팩이 꾸덕하게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저박 원장의 특별 비결 나갑니다. 녹두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주 곱게 빻은 미세 분말을 사용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입자가 거칠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상처를 낼 수 있고 좋은 성분들의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만약 지성 피부라 번들거림이 고민이시라면 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1큰술 섞어보세요. 요거트의 유산균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를 높여주고 피지를 조절해 피부를 더욱 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물론 녹두팩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하신 분들은 녹두팩을 너무 오래 바르고 있지 마시고 10분 내외로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첨가해서 보습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연팩이 그렇듯이 사용 전에 반드시 귀 밑이나 턱 밑에 5분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녹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은 피부에는 좋지만 너무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시금치 나물입니다. 최고의 먹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속부터 지켜주세요. 시금치의 엽록소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 세포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이미 손상된 피부의 회복까지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평생 화초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느라 햇볕 아래 있는 시간이 많으셨는데 그 때문에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자꾸 올라와서 무척 속상해 하셨죠. 원장님, 모자 쓰고 장갑 껴도 소용없어요.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우울해요 하시던 분께 제가 다른 어떤 처방보다 먼저 매일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꼭 추가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박 여사님은 몰라보게 환해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원장님 거울 보는데 얼굴빛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더 이상 뭐가 새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 햇볕이랑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30초만 살짝 데친 후 바로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짜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A나 K 같은 것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박 원장의 특별 비결 하나 더. 시금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늘 함께 먹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생당근을 채 썰어 넣거나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당근을 살짝 볶아 섞어 드셔보세요. 시금치의 루테인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함께 만났을 때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항산화 효과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딱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질환이나 혈전 문제로 혈액 희석제,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금치를 과다 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먹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검버섯 예방과 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이미 생긴 검버섯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면 자외선 차단은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 해 쨍쨍한 날에만 바르면 되겠지 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심지어 유리창을 통과해서 집 안에 있을 때도 우리 피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UVA라는 녀석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를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리고 UVB는 피부 표면에 화상과 염증을 일으켜 검버섯과 기미, 주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매일 바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아침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꼭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일 밥 먹듯이 발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충분한 양을 바르세요. 보통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얼굴 전체와 목, 귀 뒤, 그리고 손등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특히 검버섯이 잘 생기는 광대뼈 부위나 이미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외출하기 최소 20분 전에는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흡수되어 보호막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2~3시간마다 덧바르세요. 땀을 흘리거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그 효과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저박 원장의 특별 비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등입니다. 얼굴만큼이나 햇볕에 많이 노출되지만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위가 바로 이 손등입니다. 외출 전, 운전하기 전, 설거지 후에도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습관, 이것만 잘 지키셔도 몇 년 뒤에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곱고 깨끗한 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성분의 물리적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쓰고 남은 자외선 차단제 아깝다고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시죠?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제품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변질되었을 수 있으니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시고 새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5번째 비법,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이미 생긴 검버섯을 지우는 천연 미백제의 재발견이죠. 이미 검버섯이 생겼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천연 재료 속에는 현대 과학도 놀랄 만큼 강력한 미백 효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몬과 꿀의 조합은 이미 생긴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천연 미백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구연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여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잘 재생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꿀은 뛰어난 보습 효과와 함께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레몬의 자극은 줄여주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30년 넘게 얼굴 전체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아주 두껍게 하셔야 했던 윤정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레몬 꿀팩을 알려드리고 일주일에 단 2번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했죠. 석 달 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처음으로 화장 안 하고 외출했어요. 딸애가 엄마 얼굴이 너무 환해졌다고, 꼭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난리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선한 레몬즙 한 작은술과 천연꿀 한 작은술, 그리고 밀가루를 약간 넣어 너무 묽지 않게 농도를 조절하며 잘 섞어주세요.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높여 얼굴에 잘 붙어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후 미지근한 물로 아주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박 원장의 특별 비결 하나 더. 레몬 꿀팩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팩을 하기 전에 스팀 타월로 모공을 3분 정도 살짝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공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어 레몬과 꿀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순한 보습 크림을 평소보다 듬뿍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레몬 꿀팩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레몬에는 광독성이라고 해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꿀팩을 하고 햇볕을 쬐면 오히려 김이나 검버섯이 더 심해지는 끔찍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더욱 꼼꼼하게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역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으로 패치 테스트를 24시간 정도 충분히 해보시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즙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태껏 그렇게 먹고 발랐는데 괜찮았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고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내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긋지긋한 검버섯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놀랍고도 간단한 5가지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무심코 버렸던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둘째, 천년의 지혜가 담긴 녹두팩으로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 제거하기. 셋째, 먹는 자외선 차단제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여 피부 방어력 키우기. 넷째, 검버섯 예방과 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인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하기. 그리고 다섯째, 이미 생긴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천연 미백제 레몬 꿀팩 활용하기. 단 저녁에만 사용하고. 패치 테스트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오늘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이라는 2글자입니다.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하루 만에 마법처럼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낙숫물이 대도를 뚫듯이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피부는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두 달, 아니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될 때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실천이 멈춰 있던 여러분 피부의 시간을 다시 건강하게 흐르게 하는 마법 같은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어려운 건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식탁 위를 살펴보세요. 바나나, 녹두, 시금치, 레몬, 꿀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든이 넘은 저 박진수도 그리고 제 아내도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검버섯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버섯만큼이나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이것, 바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이것을 해결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적의 천연 숙면 비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 박진수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귀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검버섯으로 고민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저희 100세 전략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